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자유 애국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 그리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 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람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 회담이 그렇게 쉽사리 합의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예측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6.12 싱가포르 제1차 미북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분명히 쏘기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김씨가 놓으면 회담장을 박차고 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4월 22일 심동보 자유애국TV를 처음으로 개설해서 방송한 제목도 정신차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과 제1차 판문점 정상회담을 5일 앞두고 제가 방송한 첫 방송에서 분명히 김정은이 쏘을 것이다,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냉철하게 대응해야 된다, 쉽사리 합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이르러서 작년 4.27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거의 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4.27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동맹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북한 핵을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백악관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까지 팍스 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의 인터뷰에서 질문했을 때 북한이 1년 내에 비핵화한다는 약속을 했느냐 질문을 받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김정은이한테 들었다고 우리한테 전해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일 불과 2개월 앞두고 김정은은 전혀 제 예상대로 북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게 맹맹백박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단독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학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연한 것이 김정은 이놈은 정말 비핵화할 의지가 없구나, 이걸 확인한 겁니다. 고작 영변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정도 폐기하고 대신에 전면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아마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을 결렬시키고 합의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오찬 약속 이런 거 전부 다 취소하고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대로 전혀 김정은은 핵이 포기할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지는 그러면 영변에 플루토늄 시설 말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김정은이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미국이 어떻게 알아요? 참 웃기는 놈입니다. 웃기는 놈. 미국을 어떻게 보고 말이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뻔히 아는 거를 계속 속여가지고 자기들 옥죄오는 그 제재를 벗어나고자 자기들은 하나도 비핵화 조치를 한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현재까지 비핵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 4.27 남북 정상회담 후에 10개월 동안 북한이 비핵화한 게 뭐 있습니까? 길게 보면은 1994년 제1차 북한 핵 위기 발생 이후 현재까지 26년이 지났지만은 북한이 비핵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장밋빛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믿고 싶어서 전혀 비핵화 의지가 없는 집단을 믿고 싶어서 안달하듯이 조금만 비핵화 신용만 해도 1년 내에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전쟁은 끝났다.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김치국을 열심히 마신 겁니다. 근데 오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됨으로써 김정은 정권은 물론이고 비핵화, 북한 비핵화 사기쇼를 공조해서 벌려온 문재인 정권에도 조정이 울린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울렸습니다. 지금 오늘도 계속 지금 TV 뉴스나 각종 그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은 아직도 장밋빛 꿈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패널들이 어느 누구도 저는 어느 예측하고 그저께도 제가 방송을 하고 글도 썼습니다만은 분명히 이거 쉽지 않다. 합의 쉽지 않다. 아마 작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하고는 틀릴 것이다. 결국은 북한 비핵화는 북한 해방, 북한 주민 해방 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점 그 예측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 태용호 공사를 비롯해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장악된 언론에 정권 입맛 맞추기식 보도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북한은 김정은은 핵 포기 의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지금 미북 정상회담 이번 결렬 이후에 지금 언론에서도 다시 트럼프가 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등 계속 그 장밋빛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꿈 깨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청와대 안보라인은 국가안보실은 뭐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결렬이 될 정도로 예상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 자격이 없는 것이죠.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즉시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안보라인 전체가 다 물러나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왜? 국민도 속이고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속인 겁니다. 아마 오늘 정상회담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저녁 6시 50분부터 25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결렬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추정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신 말 듣고 당신 말 믿고 현재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당신 책임지라, 왜 쏘겠느냐 내까지, 아마 이런 이야기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 미국 대통령이 그 먼 길을 워싱턴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비행기로 날아왔어 말이죠. 회담을 했는데 전혀 김정은이 변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껏해야 영변 핵시설 해체, 그것도 플루토늄 시설만 말이죠. 그 다음에 핵실험하고 로켓 발사, 그게 대륙간 탄도탄을 포함해서 핵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한다는, 그건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해온 것이고, 그거 외에는 추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도대체
영변 핵시설 외로 이미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내 핵시설 등의 소재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사찰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근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옆에 있다가 영변 핵시설을 해체한다고 해도 그 외에도 미사일 시설과 핵탄도 무기 시스템 등이 남아있다. 여러가지 요소에 대해서 북한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핵목록 신고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록도 안 내놔두고 있다는 거야. 미국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뻔한 미국은 다 알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실무 협상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미국 대통령 당사자가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걸 보고 트럼프가 그 회담을 계속하겠습니까? 박차고 놓은 거죠. 저는 작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때 이거 북한이 분명히 그런 식으로 놓을 것이다. 애매모호하게. 그러면 박차고 나와라. 근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저보다 한 단계 높은 전략을 가지고 있었겠죠. 일단은 두루뭉실한 합의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대신에 지렛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한다. 뭐 이런 방침하에 그렇게 쭉 끌어왔는데 다시 8개월 만나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원래 박차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참고 한번 해봤더만은 이번에 이렇다? 회담할 수 없는 거죠. 그 상식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한 예측도 아무도 못했다? 청와대 안보실도 못했다? 그 전문가라는 저 TV에 나와서 해설하고 하는 분들 한 사람도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 예측을 어느 정도 했다니까요. 이 말을. 근데 오늘 정세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합의문 가로만 메우면 되는데 볼턴 때문에 사달난 듯하다고 이렇게 또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인가 뭐 하여튼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그게 정세균 전 통일부 장관은 대충 그냥 합의해 가지고 거짓 평화라도 위장 평화라도 그냥 조이조이 하고 지나지 그걸 왜 파또 났느냐 이 뜻이죠. 한심한 사람이죠. 국민이 핵노예가 돼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예? 북한 핵노예로 국민이 인질처럼 송아지 코끼듯이 질질 끌려가는 걸 바라는 겁니까 지금? 예? 국민을 팔아가지고 자기 일신정달했으면 됐지 아직도 이렇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정세균 전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지금 TV에 나와서 지금 저 해설하고 하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 이분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측을 못했다. 이런 측면을 제가 미리 헤아리지 못했다. 죄송하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근데 볼턴 때문에 사달난 듯하다. 이거는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예. 볼턴 보좌관이 옆에 트럼프 대통령 학대 정상회담 때는 오른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북한 핵 문제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절대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미 오늘 답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 답을 북한이 가지고 오지 않는 한 회담을 다시 열 수가 없어요. 트럼프도 지금 여론에 미국 조야의 언론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3차 정상회담을 아무런 성공 보장도 없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확실하게 얻어낼 보장이 없는데 하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미국 국민을 전 세계를 동맹국을 다시 속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통한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쿠바 미사일 위기, 그러니까 1962년에 일어났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쿠바 미사일을 U2 정찰기가 미사일 기지를 발견한 날로부터 13일 만에 사실은 해결했습니다. 13 Days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걸 그리는. 근데 쿠바에 건설 중이던 중거리 핵미사일을 건설 중인 것을 고공정찰하던 U2기가 발견해서 그게 보고된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5일 후에 전 국민을 상대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소련이 이 쿠바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중단하고 반입된 미사일을 다시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을 불사한다. 소위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고라도 이거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 해군에 명령을 해서 미국 해군 군함이 쿠바를 완전히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수송선에서 싣고 오던 미사일이 그 봉쇄망에 걸려 가지고 미 해군은 실제 함포 사격을, 위협 사격, 경보 사격을 막 퍼붓습니다. 도저히 봉쇄망을 뚫고 쿠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후르시초프 소련 서기장이 13일째 되는 날에 쿠바에 있는 중거리 핵 미사일을 다 철거하겠다, 철수하겠다, 소련으로 다시 가져가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니까요. 13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전쟁을 불사한 용기 있는 리더십과 또 미국 국민들이 거기에 일체 불안 없이 전쟁 준비를 실제했습니다. 광고무도 파고 생활 필수품 비상식량도 준비하고 말이죠. 동료가 없었어요. 당연히 자기들 코앞에서 그 미사일,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반응할 시간도 없이 미국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 일치 단계를 가지고 그걸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13일 만에 철수 약속을 받아내고 정확하게 중거리 핵미사일을 발견한 날로부터 55일 만에 쿠바에 반입한 모든 미사일을 다 소련으로 다시 싣고 돌아갔습니다. 완전 철수를 했으면 완전 철수. 그러니까 쿠바에는 핵 미사일 한 발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50여 날 끝났. 대한민국은 26년이 지나도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데 26년이 지나도요 아직도 쏙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다는 거야. 안달하고 있대. 뭐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말이죠, 결렬이 아니고 중단이다. 정상 결렬은 결렬이지 뭐 중단입니까 그게? 예? 그 중단되면 내일 다시 회담합니까? 일단 결렬이야. 그걸 그냥 호도해 가지고 그냥 이거 현재까지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사과는 그냥 결렬이 아니고 중단이다. 예? 청와대는 아주 당혹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합의서 발표하는 거 보려고 TV 보려고 가다가 TV도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청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심기가 매우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대통령께서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예측을 하는데, 예? 김정은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김정은이가 무려 68시간에 걸쳐서 4,500km를 곡물열차를 타고 뭐 시속 65km로 주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긴 거리
거리를 거의 사흘 낮밤을 걸쳐서 내려가 가지고 온갖 쇼는 쇼대로 다 하면서 정상국가 지도자 행보를 했는데 다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뭐 내일 모레 하노이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 행사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김정은이도 초중임일 겁니다. 아마 이 문제를 이제 미국을 다시 속일 수 방법은 없고, 안 속이자니 안 속이고 핵을 다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거 통치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자금이 메말라 가버리고,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사실은. 이게 좋은 말 할 때 똑바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제가 정신 차리라고 작년 4월 22일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장밋빛 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거는 의례적으로 정치적인 발언 같은데, 속으로는 자유한국당은 뭐 한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하나의 호기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작년 4.27 남북 정상회담, 또 판문점 2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 3차 정상회담을 끝나고 매번마다 연내 종전선언, 연내 김정은 답방, 기정사실처럼 큰 소리 쳤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종전선언이라는 말은 이번 회담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의 언론이 청와대 포함해서 종전선언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예단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전선언이 합의될 수가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빠진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수가 없다. 특히 중국도 빠진 상태에서. 역시 제가 맞았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한마디도 안 나온 거로 지금 현재까지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경협,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씨도 안 막혔습니다. 한마디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만 전반적인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게 김정은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착각 속에서 있은 거죠. 이 정부는. 그렇게 무지하고 태만한 정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정보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정부가 그것 하나 예측을 못합니까? 그리고 김정은 뭐 3월 4월 답방 얘기를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트럼프가 돌아가면서 비행기에서 에어포스 1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해서 25분간 통화하면서 그 뭐 통역 뺨을 한 뭐 12, 13분 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그걸 확인을 좀 해달라, 한 좀 만나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남북 제4차 남북 정상회담에 요구를 한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가 만나고 지난번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전에 한번 트럼프가 안 만나겠다 하는 바람에 긴장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막 급히 연락이 와서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이 지금 답답한 거죠. 큰일 났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만나자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십시오. 김정은 연락 오면은 당신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전혀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신용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느냐. 당신 탓이야. 내 만나려면은 핵 리스트부터 가져와라. 언제까지 시한부로 이거를 폐기할 계획도 좀 가져와라. 로드맵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고는 내가 만날 수가 없다. 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국민은 물론이고 속여가지고 혼나고 있다.
내 체면을 봐서라도 당신 좀 가져와라. 그럼 못 가져오면 오지 마라. 이래야죠. 이래야죠. 그게 지도자다운 처신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 제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은 북한 세습살인 전범 독재자 이게 조정이 열렸습니다. 조정. 아마 조만간에 정말 발가벗고 김정은이가 완전히 정말 내가 다 발가벗을게 항복했다, 이거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리스트 다 내놓고 사찰 다 받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폐기하겠다, 그리고 있는 미사일 다 가져가라 미국으로, 그다음에 핵무기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너가 확인하고 싶은 대로 북한 진영을 다 확인해라. 이 정도로 완전한 항복 수준의 비핵화 약속을 밝히지 않는 한 미북 정상회담은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을 합의하지 않고 미국을 돌아간 이 용단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 여론은 지지율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후내년 대통령 재선 가도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으면 했지 절대 불리하게 작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 김정은 정권은 아마 북한에 그렇게 요란스럽게 이번에 특별히 출발 때부터 보도가 됐는데 북한에 유례없이 말이죠,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김정은의 최고 리더십이 제대로 유지될 것이냐, 저는 의문입니다. 굉장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거의 와해, 김정은 최고 리더십이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최고 리더십은 북한이라는 집단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입니다. 김정은 리더십이 무너지는 순간 북한 체제도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내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엄청난 손상이 초래될 겁니다. 국민들을 속였으니까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됐냐를 딱 한 번만 생각해 봐도 그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라인 그리고 정부 여당이 우리를 속였구나 느낄 겁니다. 자유한국당 한교안 신임 당대표가 그 일행이 오늘 국립현충을 참배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잘한 겁니다. 제가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일 13시부터 오후 1시부터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이 처음으로 거리 집회에 나갑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 국민 총걸기대회에 처음으로 나갑니다.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도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말로 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가 전례 없는 위기상황입니다. 안보에서부터 경제, 문화,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국민이 나라를 걱정한 적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 만든 거 아닙니까? 매번 사람이 먼저다 하는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이 생활도 핍박하고 어려운데 불구하고 나라 걱정을 자신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대북 정책을 총체적으로 실패를 인정하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동맹 미국에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일본에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 한미일 이 삼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공동 피해자입니다. 같이 협력해도 뭐한 마당에 삐걱거리면서 그 옛날 일제시대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주변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국가 이익 최우선에 우선을 두고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시고 경제정책,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서 멀쩡한 4대강 보나 허무는 파괴적 행정, 정책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층 50%의 국민의 소득이 무려 37%나 실제 처분 가능한 가처분 소득이 37%나 전년 대비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연히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 이익이 국민 행복을 운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여튼 이번 제2차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결렬은 문재인 정권에 울린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반적인 국정 운영 개념을,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 시작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